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모델 Y 주니퍼를 통해서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네, 바로 전기차 하이패스죠. 네, 전기차를 사신 분들은 이 하이패스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던 거를 쓰셔도 되지만 그 하이패스가 전기차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전기차를 한국에서 타시면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날리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달리실 때 몇몇의 민자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 전기차용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들은 4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50%였는데 이게 갈수록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면 어마어마한 할인 혜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 하이패스를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는 이미 달려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거를 사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Gpass AP500이라든지 MP온 같이 RF를 이용한 이 단말기가 있고 무선, 적외선 기반의 이런 하이패스들도 있어요.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선인 점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뭔가 주렁주렁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충전 같은 경우도 뭐 건전지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 쪽에다가 붙여놔야 돼요. 이게 인식률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MP온이나 Gpass 같은 경우는 RF 방식이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무선이 아니라 실어잭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반면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 센터 콘솔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쓰셔도 인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추천을 드려요. 유선이지만 인식률이 좋은 이런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뭐 이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뭐 붙이는 거 싫어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의사항을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유선 하이패스 같은 경우 연결할 때 이 설명서 보면 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USB가 달려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시거잭을 통해서만 쓰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제품이 고장났다, 불났다 이러면은 내가 책임 안 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쓰라고 USB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USB는 자가개통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가개통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각각 판매자 사이트 가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뭐 PC를 통해 가지고 연결하고 소프트 설치하고 내 거 차량 번호 넣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어렵지는 않은데 요새 또 PC도 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한테 부탁해 가지고 개통해도 되고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가셔가지고 개통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개통 목적으로 있는 이 USB인데 이걸 통해서 이거를 쓰시고자 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설명서에 야 시거잭만 쓸 수 있게 하면 이거 야 이상하지 않냐? 야 시거잭에 쓸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만 아예 써야 돼?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냥 쓰면 안 돼 하실 수도 있는데 USB를 통해 가지고 전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류를 얘가 어떻게 막 조정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서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은 단말기 자체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심하면 화재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무조건 시거잭을 써야 돼? 얘 때문에 시거잭 하나를 날려야 돼? 아, 네 그렇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시거잭 보시면 이제 USB 분배기 같은 게 좀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분들 아마 이런 거 구매하실 것 같은데 이 분배기를 통해서 나온 이 USB를 통해서 여기에 단말기에 꽂아서 쓰시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시거잭 분배기 이런 거를 거치는 와중에 이게 제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꽂지는 마시고 중간에 어떤 단계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쓰신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와 다르게 트렁크 쪽에 이 시거잭이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이 경우에 따라서 이 회사 거, 내 거, 이 하이패스 카드를 이렇게 번갈아 끼면서 이렇게 쓰실 분들이 아니고 그냥 나 하이패스 카드 이렇게 꽂아놓고 난 진드기 그냥 뭐 둘 거야. 건들 필요가 없어. 카드 뽑을 일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뒤쪽에 트렁크에다가 시거잭 꽂아가지고 냅두시면 됩니다. 이거 인식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신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 전익남의 시그니처 컨텐츠죠. 바로 OTA 소식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OTA
OTA를 통한 업데이트가 굉장히 잦은 편에 속합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좀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이 X, 옛날 트위터에도 좀 대놓고 올렸는데 스프링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기조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2025년 봄 업데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거든요. 이런 거는 꼭 연말 업데이트 그때만 표현을 했었고 그 외에는 조용히 알게 모르게 그 업데이트를 했지. 근데 이런 식으로 스프링 업데이트다라고 트위터에다가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절별로 좀 모아가지고 큰 업데이트들을 한 번씩 이렇게 뿌리는 쪽으로 기조가 변한 게 아닌가, 약간 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각설하고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됐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어댑티브 하이빔. 와, 근데 이거 좀 의아할 분들이 계십니다. 야, 이거 어댑티브 하이빔 이미 내 차에 되던 건데 이거 새로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미국산 차량들, 미국에서는 이 어댑티브 하이빔이 그동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되고 있는 어댑티브 하이빔인데 이 미국이 안 됐다라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근데 이게 미국의 이 자동차 규정 때문인데, 이 자율주행 쪽 이런 거를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좀 열려있는 쪽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어댑티브 하이빔 쪽은 유독 굉장히 빡셉니다. 유럽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빡세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벤츠, BM, 아우디 옛날부터 쓰던 이 어댑티브 하이빔 10년 전에도 쓰던 거를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제한되게 뿌렸습니다. 심지어 기능이 있더라도 미국에 수출되는 거는 이 기능을 빼고 보낼 정도로 이 미국의 규제를 맞추는 게 굉장히 빡셌다라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이 규제를 충족을 시켜서 인증을 받았죠. 결과 이번에 보험 업데이트에서 미국산 차량들 어댑티브 하이빔이 드디어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델 3 2021년형 받으신 분들부터 이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이게 차 받으시고 4년 뒤에 드디어 그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각지대 카메라가 모델 S, 모델 X에서 개선이 됐다. 사각지대 카메라 지금은 아시죠? 깜빡이 넣으면은 그쪽에 있는 펜다 카메라가 이제 뒤쪽을 비춰주면서 사각지대를 보여줘요. 모니터에다가. 사각지대 차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막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모니터에 이렇게 띄워준다라는 거, 이게 있으니까 제가 쓰기는 하는데, 좌측으로 차선 변경할 때는 좌측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보잖아요. 근데 모니터는 운전석 기준으로 우측에 있으니까, 그럼 좌측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우측에 있는 이 블라인드 스팟 카메라를 본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모델 3, 모델 Y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에서 액정이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말고 띄울 곳이 없습니다. 근데 모델 S, 모델 X는 모델 3, 모델 Y가 다르게 이 스티어링 휠 쪽에 계기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델 S, 모델 X는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이 사각지대 카메라를 계기반에 보여줘도 되는 것인데 그동안 안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현대기아 그 옵션 아닙니까? 돈 줘야만 쓸 수 있는 그 기능. 야, 근데 테슬라는 이런 걸 풀어준다. 심지어 모델 S, 모델 X는 야, 계기반 이거 낭비인데 여기 쓰게 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시켜준 거. 야, 이거는 리스펙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모델 S, 모델 X 오너분들은 기존까지는 좀 쓰기 좀 애매했었던 이 사각지대 카메라를 현대기아 차처럼 그냥 그대로 쓰실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다. 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B필러 카메라가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센츄리 모드가 있고 운행할 땐 대시캠 모드가 있죠. 모드라고 할 건 아니죠. 그냥 상시 동작하니까. 센츄리 모드나 대시캠 같은 경우에는 작동하는 게 딱 이 정도 카메라 4가지 4채널입니다. 앞, 뒤, 좌우, 좌측 전체가 아니라 좌측의 뒤쪽을 이렇게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테슬라 차량들 보면 각 B필러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이거 딱 180도 볼 수 있게, 가깝게 180도는 아니지만, 근데 이거를 안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업데이트 통해서 이 B필러에 있는 카메라도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6채널로 센치 모드와 대시캠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6채널. 야.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센치 모드나 대시캠 모드도 초장기 테슬라에는 없던 기능인데 OTA로 추가된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도 당연한 기능인데 없었던 거라니까요. 네, 근데 다 좋아할 거는 아닌 게, 이 B필러 카메라 보는 것들은 하드웨어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게 아톰과 라이젠에 따른 차등 아니면은 AI3, AI4에 대한 차등인지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다른데 좀 서칭을 해보면은 이게 아톰 라이젠 그 차이가 아니라 AI3와 AI4의 그 차등
차등 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4개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면 됐었는데 이걸 6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좀 더 높은 이 오토파일럿 컴퓨터의 성능이 필요하지 않냐? 이건 나오면은 한번 제가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AI4 를 탑재한 차량들은 전부 다 라이젠이 탑재된 차량이니까 이 하드웨어 4를 탑재한 차량분들 네 축하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시캠 뷰어 이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벤트가 발생한 예를 들면 이제 좌측이면은 좌측에 팬더 카메라가 보여주는 한 시야만 그렇게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이 찍힌 모든 시야를 한 번에 보여주는 쪽으로 이 인터페이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보기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리고 점프 투 이벤트가 추가됐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벤트가 찍힌 쪽은 여기 빨간색 스탬프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손으로 눌러줘야 그 이벤트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누를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점프 투 이벤트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이벤트가 발생한 장소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UI랑 UX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의 테슬라 UI, UX를 쓰시다가 다른 제조사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쓰면은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고 사용자 편의성이 많이 부족하고 직관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테슬라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가 이걸 그대로 거의 뭐 베끼다시피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뭐 좋은 거는 뭐 따라 해야 된다. 그게 최적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테슬라가 그만큼 UI, UX는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심지어 이 기능 자체도 생긴 거고 이거를 계속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가지고 계속 OTA를 통해서 개선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거의 끝판왕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깔짝깔짝 업데이트 되면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무튼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내비게이션도 점점 티맵처럼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차는 이제 내비게이션 찍으면은 이 최단 거리 그리고 최단 시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고속도로 제외 이런 식으로 루트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 해요. 이것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항목이죠. 예전에는 이 최단거리, 최단시간 이런 것도 선택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업데이트 통해서 추가된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처럼 비둘기 모델 3 타더라도 뭐 신차 느낌은 아니지만 참 타면서도 계속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트렁크 열리는 높이 관련된 이런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트렁크가 풀로 열렸을 때는 위에 있는 구조물을 막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트렁크 열리는 높이 조정을 해서 덜 열리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낮으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른 곳에서 트렁크 열릴 때는 그냥 쫙쫙 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으로 지정된 곳에서 이 트렁크 높이를 설정하시면은 집에서는 그 설정한 높이만큼만 열리게 된대요. 근데 다른 곳에 가면은 기존과 같이 그냥 쩍 하고 다 열리게 된다는 거. 이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집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여기서 트렁크 올리는 높이를 선택하면은 그 곳에서 트렁크 열면은 그만큼만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오토 프렁크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오토 프렁크도 열리는 높이를 집이나 회사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게 바뀐다라고 해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좀 이번 업데이트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주차 중일 때 시거잭을 켜놓고 있을 건지 꺼놓고 있을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기존에는 그러니까 한참 몇 달 전 그 업데이트 전으로 갈게요. 업데이트 전에는 센트리 모드가 켜져 있으면 차가 잠에 들지 않죠. 그러면 그때는 이 12V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트리 모드 끄면은 차가 일정 시간 뒤에는 잠들게 됩니다. 절전 모드로 돌입하는 거예요. 이 절전 모드가 되면은 이 12V가 나갑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걸 뭐 그게 뭐가 중요한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 뒤쪽 트렁크 쪽에 지하실이 굉장히 넓으니까 거기다가 시거잭에 연결될 수 있는 휴대용 냉장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냉장고는 계속 이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전원이 계속 유입이 되어야 되고 시거잭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니까 센트리 모드를 항상 켜놓으면은 차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절전 모드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12V 시거잭이 계속 살아있게 되고 냉장고로 계속 전원이 공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냉장고를 운용하시는데 이게 몇 달 전에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센트리 모드가 켜져 있어요.
차가 잠들지 않았는데 운전자가 없다라고 테슬라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12V를 그냥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니까 모델 Y 뒤쪽에 막 RP쿨 쓰시던 분들이 못 쓰게 되는 사단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트렁크용 냉장고 막 팔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근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죠. 아예 그냥 이렇게 없애버릴 게 아니라 아예 옵션을 줘라. 야, 네가 OTA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줬어. 야, 그러면 테슬라에서 옵션 하나 추가가지고 이거를 끌 수 있게, 켤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절전 모드가 되더라도 12V 안 꺼지게 옵션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센트리 모드가 켜져 있었을 때도 12V는 꺼져버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데이트가 이번 보험 업데이트에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좀 쓸만한 구석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모델 Y 타시면서 트렁크에 냉장고 쓰시다가 저번 업데이트 때문에 아예 못 쓰게 돼가지고 팔아버리시는 분들은 빨리 다시 사오셔야겠죠? 아니면은 가셔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필요합니다. 다시 주세요.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네, 희소식이고요. 그리고 이건 냉장고뿐만 아니라 이 블랙박스 시장에 대해서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야, 테슬라는 기본 센트리 모드 있는데 왜 블랙박스?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테슬라의 센트리 모드 블랙박스 이거 자체가 원래 있었던 기능이 아니고 OTA를 통해서 추가를 해준 거예요. 테슬라가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센트리 모드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냥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좀 단점도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테슬라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다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니까 이걸 블랙박스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테슬라 오너분들은 그러면은 별도의 이 사제 블랙박스를 사셔가지고 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말이죠. 왜냐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테슬라 순정 대시캠 모드로 찍힌 거에는 이 남바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제 블랙박스를 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음성 때문에 샀어요. 아무튼 여러 이유로 이런 사제 블랙박스를 쓰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센트리 모드 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같은 경우는 테슬라 차량들은 이 배터리를 계속 좀 나쁜 환경에 안 가게 계속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쓰면서 이 배터리를 조금씩 달구기도 해요. 그 와중에 센트리 모드가 또 안 그래도 에너지 소모가 좀 큰 편에 속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새 막 8% 9% 날아가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거를 막 1년 단위로 보면은 이 센트리 모드 쓰는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센트리 모드를 끈 상태에서 이 사제 블랙박스를 달아가지고 난 이 블랙박스를 좀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연결하려다 보니까 시거잭으로는 쓸 수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센트리 모드를 안 쓰기 위해서 이 사제 블랙박스를 다는 건데 센트리 모드를 끄면은 이 12V가 꺼지게 되니까 이 12V로는 이 블랙박스를 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모 땡땡 이런 모듈이 나오게 된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센트리 모드 끄고 차가 절전 모드 가더라도 블랙박스에는 좀 영향이 없도록 사제 블랙박스를 쓰신 분들에게는 거의 뭐 필수처럼 그렇게 팔리고 있었죠. 근데 12V를 주차 중인 상태에서 켜고 끌 수 있는 옵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거잭에 물려가지고 블랙박스를 그냥 운용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막 전선을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다시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시거잭으로만 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시거잭 절전 모드에도 켜져 있도록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듈 사용하는 빈도들이 좀 많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거잭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자동으로 주차 모드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을 가진 블랙박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업데이트 되면은 사제 블랙박스 업체에서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뿌리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국내 판매량이 이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분명히 테슬라를 위한 이런 설정을 가진 블랙박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좀 많은 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될 만한 소식이라서 좀 비중 있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이러면 길어지는데 짧게 여기 남아있는 거 마이너 업데이트만 잠깐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기본 설정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 키보드 설정을 나는 영어가 편하다 하면은 영어 설정하게 되면은 키보드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그냥 영어 자판 키보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 뮤직을 쓰신 분들 셔플 모드를 켰을 때 이제 100곡을 넘어서는 곡들도 이 셔플에 포함이 된다. 기존까지 100개가 안 됐어 그러면?
제가 애플 뮤직을 안 썼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애플 뮤직이 개선이 됐고요. 차랑 내 핸드폰의 핫스팟이랑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이 핸드폰의 핫스팟이 켜진 상태에서 차를 타면은 와이파이가 꺼져 있을 때 와이파이를 굳이 켜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게 자동으로 그냥 연결이 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이런 어댑티브 하이빙 같이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뭐 봉인이 풀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건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계속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터페이스를 바꿔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UI, UX를 갖추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준 브랜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요. 이게 20년도에도 없다고 했는데 25년, 그러니까 5년 됐죠.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없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비중 있게 이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